자, 우리 HLB 그룹주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완벽하게 HLB 그룹주들이 그 바이오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죠. 엘센까지. 자, LGL 생명과학까지 바이오 기업으로 완벽하게 업종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4월 28일 날 공시를 했죠. 그죠? HLB 생명과학의 업종이 기존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이 서비스업이었었는데 이거를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으로 완벽하게 변경하면서 탈바꿈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크레부스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인상 3장을 본격화한다고 나와 있네요. 글로벌 매출 9조 원대 시장을 겨냥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건 HLB하고 셀트리온 그룹들을 많이 자주 살펴보고 있는데 HLB의 리보세라림에 대한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죠. 전혀 변함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만 확인하면 돼요. 사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 우스갯소리도 멤버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HLB는 매일매일 찍을 것도 없다. 사실 가만히 냅두면 리보세라림 행보가 좋기 때문에 잘 올라갈 거고 제가 생각하는 월봉 바닥에서의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거죠. 주식은 파는 자산이 아니에요. 계속 사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팔려고만 하죠. 막 조금 수익 내면 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은 길게 가져가고 수익은 짧게 가져가는데 되도록이면 수익이 났을 때 길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자, 중요한 거는 아직도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세가 유지가 돼 있고 특히 더 좋은 거는 예전에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주식이 20개선 한번 깬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언제 깼냐면 11월 달에 깼어요. 제가 이때 관망하라고 그랬죠.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쭉 떨어져 뺑글 돌아갔는데 언제부턴가 20개선을 못 들어요. 언제부터 못 들었냐? 2월 달에도 못 들고 4월 달에도 못 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4월 달에 뚫어놨어요. 뚫어놨다기보다는 20개선 이동 평균선이 꺾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갔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나라의 지수 차트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코닥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20개선 위에 있죠. 이게 20개선을 빵 뚫어졌다기보다는 20개월간의 평균 가격이 사실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이 왔다는 거죠. 저절로 캔들이 올라타게 되고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이전 고점, 즉 코스닥은 913피까지 또 갈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HLB도 역시나 우리나라의 주차처럼 자동적으로 20개선 이후 올라탔죠. 지금부터 20개선만 깨면 돼요.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34,000원이고 설사 깨도 리보세라임 행보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3만원 초반이 오게 되면 본인이 리보세라임을 믿거나 HLB를 믿는다면 다시 한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꾸준히 사는 스타일이고 매일매일 사는 스타일이고 분산 투자 분할 매수를 좋아해가지고 한 번에 잘 안 사요. 그냥 뭐 돈 생길 때마다 계속 사는 거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20수만 깨지 않은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혀 변화가 없고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박스권 돌파해주고 날아가면 어디 갈지 몰라요. 엘센 같은 경우도 박스권에 갇혀 있죠. 지금 중간에 있긴 한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 바이오 업종으로 전화해서 막 크게 뛴다거나 막 이렇게 되기보다는 엄연히 그냥 박스권 중간에 있다 생각하시고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게 되면 역시나 엘센도 어디 갈지 모른다. 요 박스권에서 세력들이 매집할 때 같이 매집해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HLB가 좋아지게 되면 L생, LJ, LT, HLB가 같이 좋아지죠. 특히 LJ가 대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제가 우리가 주식을 이해할 때 이렇게 매집봉을 이해해 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렇게 매집봉이 터진 애들이 결국은 크게 가는데 엄연히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고점도 높아지고 있고 이제 고점이 높아지다 보면 당연히 이런 데 가겠지 뭐 그죠. 쭉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18,000원, 2만원도 갈 수 있는 거고 월봉의 흐름과 추세, 즉 장기적인 지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딱 보게 되면 20개선 위에 있죠. 지금 장기 골든크로스 생길 판이에요. 예. 이번 달에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특히 이제 5월 달에 시장이 좀 안 좋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밀리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으니까 그냥 20개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봉이 한번 떨어지고 다음 달에 6월 달부터 양봉이 뜨게 되면 완벽하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생기게 돼요. 한번 골든 크로스가 생기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냥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흐름이 좋아질 거고 주봉에서도 수급투선 한번 깨지 않고 5선 잘 타고 있죠. 단지 이렇게 좀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높아지죠. 저점이 이렇게 좀 높아지고 있어요. 고점도 높아지죠. 그죠? 이러한 추세를 타고 흘러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HLB 공모도 좀 잠깐 볼까요? 갑자기 공모도가 궁금해지네. 난 참고로만 보거든요. 11%대 좀 많이 나왔네요. 엘생이 좀 줄었네요. 그죠? 뭐 사실 공모도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올라가면 자기들이 쇼커버링 들어오겠지 뭐 그죠? 엘테가 완벽하게 박스권에 있는데 주가가 싸기 때문에 괜찮아요. 박스권이 지금도 박스권이라 아마 지금부터는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 만약에 엘테를 믿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꾸준히 사는 게 맞아요. 언제 낮은 가격. 주식은 모든 자산을 싸게 사는 거죠. 굉장히 싼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HLB 글로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HLB 글로벌이 좋은 건 앞전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세력일 확률이 굉장히 크고 월봉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고 추세가 우하향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바닥권은 옆으로 가고 있죠, 지금. 이게 좋은 지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바닥 그릴 때 잘 모아놓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HLB 바이오 스텝이 노터스죠. 예전에 노터스인데 우주선이 좀 중요해요. 아직 못 돌려놔. 여기를 돌려놔야 돼요. 돌려놔야지만이 추세가 전환이 됩니다. 자, 일봉에서는 3,950원 깨지 않은 선상에서 매수. 난 그래도 추세 전환 해주기 전에 난 그래도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역시나 3,950원 근처에서 매수 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라는 건 웬만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셀트리온 그렇죠. 제가 항상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셀트리온을 사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34만 원대가 아니에요. 요렇게 16만 원, 17만 원대 지교하지 말고 농사매매 오랫동안 사놓으면 나중에 28만 원, 30만 원을 간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꾸준히 사시고 이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좋은 건 특히나 셀트리온하고 틀리게 이식켜선 위에 있어. 앞으로도 이식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설사 깨면 더 사면 되는 거고 짧게 단기로 보시는 분들도 이식켜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도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반등해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셀트리온 제약이 저기처럼 그 HLB 제약처럼 흐름이 제일 강할 것 같은데 일단 쌍봉 그렸죠. 일봉에서. 그럼 추세가 좀 깨져가지고 월봉에서는 5개월 선까지 밀릴 확률이 있거든요. 가격이 73,000원대가 되게 돼요. 셀트리온 제약도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도 꾸준히 보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고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 휴온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휴온스 그룹이 이번에 SG발 사태해가지고 조금 연결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초록창 같은 데 쳐보시면 이유가 나오거든요. 이제 휴온스 그룹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 어쨌거나 그게 사실인 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박스권 하단에 있고 어떤 나쁜 뉴스가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5개월 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주봉에서도 이 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가 돼서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진 세력들의 힘에 힘입어 또 한번 빵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휴온스 같은 친구들 자세히 보시고 신라젠 같은 경우가 주봉에서 5선을 다시 밀고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중기적으로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이제 간신히 유지해주고 있죠. 오늘 만약에 5두선을 돌파해주게 되면 앞전에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때려 이렇게 또 빵 때릴 수 있다. 대신에 재무가 튼튼하거나 그런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고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240은 깨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오 관련주인데 추세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요렇게 박스권 하단이 있어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돌아 나갔다. 그럼 반드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여기 바닥권에 자꾸 들어오는 이 친구들이 세력들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일단 깨면 역시나 깨면 장기적인 지표가 깨져 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 아니면 안 사신 분들은 일단 사지 마요. 이거 깨게 되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삼진제약도 바닥권에 자꾸 올라가죠. 그죠? 지금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아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되고 이셀티스 같은 경우도 박스권 하단에서 어제 빵 때렸죠. 8% 또 올라갔는데 이분들이 다시 끌어올릴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이 매집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봉에서부터 높은 데가 아니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이셀티스의 행보는 좋아질 수 있고 삼성제약 같은 경우 이제 바닥권에 대량 거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힘에 힘입어 다시 돌아나거나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삼성제약의 재무가 튼튼하거나 좋은 건 아니에요. PCL은 너무 지지부진해서 뺄게요. 얘는 뭐 빼고 차백신연구소 같은 경우도 앞에 대량 거래 들어온 흔적이 있죠. 이 친구 월봉 기체가 굉장히 낮아요.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깨면 조금 불안하긴 한데 깨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뛸 상황이 좋고 수젠텍도 마찬가지고 옵티팜은 수급일선까지 밀릴 수는 있는데 역시나 세력분들이 잘 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아마 옵티팜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뛸 확률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타바이오가 5개월 근처에 있는데 이 친구도 앞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죠. 이 친구들이 괜히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힘이 또 빵 뛸 수 있으니까 요 공간을 지교하지 말고 잘 버텨주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시장의 중심으로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너무 강하고 전기차 흐름이 원체 좋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꾸 매기세가 쏠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조금 힘들긴 한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3, 4분기 때는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주도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가 이제 태양광 풍력이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실질적으로 3, 4분기 때는 좋아질 확률이 있거든요. 뭔 얘기냐면 올해 2023년도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5월달 정도 좀 힘들 수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고 예전만큼밖에 3,000피까지 싹 이렇게 막 1,000피까지 못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900피 이 정도, 그러니까 2,700~800피 이 정도에서 아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 거죠. 2차 전지라든가 특히 OLED 쪽에서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기세 힘에 힘입어 올해 한 해 정도는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으로 좀 낙관적인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어제 우리가 가진 종목들이 상한가가 3개를 갔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삼화전자가 상한가를 갔죠. 멤버방 얘기 쳐갈게요. 삼화전자가 어제 그냥 상한가를 갔고 사실 삼화전자 얘기한 자리 여기였었는데 상한가를 갔고 삼화전자가 아니라 삼화전기 그죠? 삼화전기가 상한가를 갔고 또 하나가 애경케미칼이 상한가를 갔죠. 애경케미칼이 상한가를 갔고 또 하나가 서원 그죠? 서원이 상한가를 갔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멤버방의 종목이 3개가 동시에 상한가를 갔길래 대신에 우리가 이런 걸 맞추고 못 맞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채널은 리딩방 채널이 아니에요. 제 채널은 같이 공부하고 우리가 서원이라는 종목을 왜 여기서 사야 되는지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왜 여기서 왜 사야 되냐면 이 거래량이 커 보이죠. 사실 이 거래량이 큰 게 아니에요. 그 앞전에 벌써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죠. 바로 얘네들이에요. 아까 제가 전 영상에 전기주 알려드렸죠. 얘네들의 힘에 힘입어 그냥 매수 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뭐 전기주들이 저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될 확률이 좋겠죠. 자, 또 하나가 애경케미칼도 제가 알려드린 자리가 여긴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 여기서 막 추천하거나 뭐 리딩하거나 이런 방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경케미칼은 PBR 1이 안 돼요. 이제 1 됐을 거예요. 그죠? PBR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해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거나 물론 오늘은 어제 위준씨가 밀렸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던 대모의 종목들이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저런 종목을 찾거나 상한가를 맞이하거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그린 거죠.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오늘 저녁 때 멤버방은 없죠. 수요일 저녁 때 멤버방이 없고 또 목요일 아침에는 일반 실방이 없어요. 목요일 아침에는 멤버방 하나죠. 그러니까 멤버방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다 해요. 저녁 따고 안 하고의 차이죠. 이건 알려드릴 거고.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노란섬 신규로 가입하실 멤버는 특히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 해놓으셔야지만이 많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장초반 잠깐만 여기서 다 얘기해드린 거예요. 저런 종목들이 그래서 다 올라갔고 특히나 노란 썸네일 요걸 보시면 애경케미칼이라든가 지금 서원이라든가 삼화전기 지금 날라간 얘기들을 종목들을 다 얘기해드렸어요. 단지 얘네들이 그냥 상한가를 간 것뿐인데 저도 뭐가 먼저 뛸지는 모르는데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종목들은 다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스코스텔리온이나 이런 친구들도 난리가 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따 8시 30분에 만나서 얘기할 거니까 멤버님들은 이따 8시 30분에 뵙고 저는 이제 아침 먹고 아침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찍 끝내서 아침 먹고 뵐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안 걸리게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